주식시마룬 오늘 월요일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상승 백고동 울리는 조선주 본격 턴어라운드. 말씀드렸듯이 오늘장에 원화 약세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350원 선까지 돌파 시도가 오늘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인 원화 약세 수혜주 하면 환율의 민감도가 높은 수출 기업들이고요. 그 가운데서 조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 태조의 조선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패권 다툼 속에서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구간, 조선주에 대한 투자 관점, 또 전략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에 뵙고 또 오랜만이네요. 오늘 뵙습니다. 네, 올해 정말 분기마다 실적을 잘 체크해봐야 되는 업종이 바로 조선 업종이 아닌가. 그때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또 조선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확실하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아직까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업 흑자 전환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완성조선업체 기준으로 다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작년 2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재료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그 손실을 많이 떨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적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조선 업체들한테 이제 부품을 조달을 시키는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낸 업체들도 있었고,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실적을 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네. 2분기 실적부터 달라지고 있는 조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적자를 줄이고 있는 조선 기업들, 그리고 실적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 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적자가 크게 줄지 못했는데 걱정 안 해도 괜찮을까요? 요번에 1분기에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게 떨어낸 부분도 있었고요. 네. 저희가 먼저 앞서서 걱정을 했던 그 러시아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회계적인 처리였었고, 실제로 현금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하반기 들어서서는 이제 조선주들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지금 시장에 또 제기를 해주고 계시는 연구원님이신데요. 정말 오랜만에 조선주들이 어닝 시즌을 기다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시점이 왔습니다. 예, 어떻게 하반기 실적 시즌 체크 포인트 가져갈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과 관련이 상당히 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요번 2분기 실적에도 가장 좋지 않은 실적을 냈던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환율에 조금 노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 3억 불이 매출로 잡힌다라고 하더라도 네. 1,150원의 그 환율일 때 잡히는 거랑 1,300원의 환율에 잡히는 거는 아예 이익률 자체를 바꿔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건조량 자체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분명히 이제 이익 전환하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간 그 수주 물량에 대한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분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분명히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을 하고 내년이 되면서 이제 이익의 그 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엄경아 연구원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지만 수주의 분위기라든지 1분기 같은 경우도 세계 선박 발주량 가운데 절반을 우리나라가 독식하는 또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계속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하반기부터서는 또 환율 덕분에 더 생각보다 빠른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건 마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조선은 좀 많이 부진했어요. 아무래도 사이클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럴 텐데 이익을 못 낸 게 언제쯤부터서였나요? 실제로 한 7, 8년 동안 네. 저희가 조선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데 그 능력치를 하회하는 정도의 발주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이 좀 넉넉하게 나와주면 거기에 선가에다가 마진을 얹어가지고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할 수 있지만 이 조선업체들은 도크가 비는 게 오히려 더 우려가 될 수가 있어서 차라리 저가 수주를 해서라도 비용을 커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07년에 좋은 가격에 나온 발주 물량을
2010년에 많이 만들면서 이익상으로는 고점을 기록을 했었고 그 그래서, 뒤로는 그래서 않은, 주가가 네. 2007년, 2010년이 좋았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랬었고요. 그랬었고 이제 네. 그 뒤로는 이제 발주량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실적도 따라주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후에 빅베스라든지 또 계약 취소 사태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의 매출도 좀 커지면서 빅베스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고 네. 이제 지금은 일반 상선으로 인해서 좀 돌아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보다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작년과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좋아지는 시황으로 인해서 재료 가격이 이제 세게 올라왔던 부분 이제 그런 걸 반영하는 과정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간을 저희가 오랫동안 못 보게 된 거죠. 네. 그 과거의 호황기였던 2007년 그리고 또 대거 선박 수주를 받은 것을 발주했던 2010년 그때 당시에 마진은 조선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었나요? 개별 조선 업체 기준으로 가장 좋은 마진을 냈던 업체가 현대미포조선이었었는데요. 네. 2010년에 가장 좋은 마진 16%를 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그 업황의 전환으로 인해서 그러한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좀 가늠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조선 수주 시장 같은 경우는 호황으로 방향을 잡은 지 꽤 됐거든요. 수주 동향 알아볼까요? 글로벌 동향을 보면 사실 작년 상반기에 볼륨상으로 가장 많았고 지금은 약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한 40%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넘으면서 상당히 전 세계 나오고 있는 발주 물량의 이제 절반 이상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주량 자체가 올해 상반기 중반쯤에 이렇게 리바운드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워낙 발주량이 좀 충분했던지라 요즘에는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는 조금 잦아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해운 업황의 영향도 있을까요? 해운 업체들이 아무래도 2021년에 이제 워낙 좋은 어닝을 냈었고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앞으로 운송할 것에 대한 발주를 이제 충분히 한 상태이고요. 내년에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는 초기 시점이라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잡은 선사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네. 내년부터는 또 뭔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이제 새로 시행이 되는 규제에 또 불구하고 잘 돌아다닐 수 있는 배들에 대한 스펙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발주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 발주가 볼륨상으로는 더 많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보다 내년 하반기에 발주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고 하지만 당분간은 좀 이런 정책상의 변화에 따라서 관망의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군요. 하반기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저희가 실제로 양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22년보다 23년이 더 많고요. 그리고 22년보다 23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더 가격이 상승할 때 받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인도할 선박에 대한 매출 인식 증가분 정도 그리고 환율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한 거 정도이기 때문에 뭐 한 자릿수대 초중반 정도의 그 턴어라운드만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내년 연말쯤 됐을 때는 개별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두 자릿수를 트라이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의 증가세가 하반기 정도는 한 자릿수 정도 예상을 해주셨고요. 내년 하반기에 두 자릿수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연말 연초에 또 조선주의 주가 움직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 우려가 나왔었듯이 아무래도 철강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발주되는 시점과 또 선가 그리고 실적 이게 다 좀 따로 가다 보니까 시차가 다 있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비용 통제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요. 또 인력 부족 상황이 있다는 게 언론사들의 보도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발주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은 또 충분한가 이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이제 변동비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반쯤에 이제 피크를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비 통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훨씬 더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조선 업계가 이제 건조 캐파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 피크 대비해서 좀 줄었고 인력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포인트 정도의 이제 간극은 이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4년 상반기가 끝날 때까지는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숙련공을 키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쿼터를 조금 완화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지금부터 채워서 저희가 가장 성수기에 수주를 했던 부분을 건조를 할 때쯤에는 이미 이제 숙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재료 가격을 감안을 해서 미리 손실을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만약에 디플레로 인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빠지게 된다면 이제 그만큼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마진이 추가로 더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업황에 있어서 선가 추이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재료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선가도 같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죠? 이게 이제 저희가 도크가 많이 비어 있으면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주를 해놨던 게 조금 부족하면 네. 이 가격이 빠질 때 차라리 남들보다 빨리 받아가지고 도크를 조금이라도 채우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조선업체들 전체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수주는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이고 LNG 캐리어 기준으로는 26년 수주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주 잔고 자체가 인도 기준으로 치면은 거의 3년 가까이 그리고 진행 기준으로 해도 한 2.5년 이상의 물량을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으면 사실 저희가 조선업체 입장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할인해서 선가를 부를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선가락이 재료 가격 하락과 이제 빨리 동행하게 될 거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이제 지금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던 볼륨이 좀 큰 뭐 탱커나 벌커 같은 것들이 발주가 나오게 되면 또 도크가 차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박 가격에 대한 할인 경쟁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남아 있는 도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재료 가격 하락에 이 성과가 동반해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판단을 하시네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문을 넣어도 2026년 정도에 그때부터 제작을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제 납품할 수 있다고요. 납품을 하는 정도 수준이죠. 예, 그렇군요. LNG 같은 경우도 수주가 좀 더 급하게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되던 그 카타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네. 아직까지 국내 조선소한테 물량이 다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카타르에 이어서 조금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모잠비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아직도 시장에 다 나오지 않아서 물량에 대한 여유는 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LNG 관련한 수주도 좀 호재가 대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조선 기자재주의 온기가 퍼집니다. 먼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조선주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주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조선업 자체에 대한 그 투자 결실을 좀 얻으시려면 이번에는 네. 저희는 기자재주를 꼭 하나씩 끼워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네. 이제 어떠한 특정한 선종에 들어가는 특정한 부품을 만드는 업체보다 필수 기자재를 가져가시는 게
낮다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배를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이고 저희가 조선업체들도 그 생산 능력 기준으로 40%나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플레이어가 아예 없어진 케이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3군데가 하던 제품을 지금은 2군데에서만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 대비해서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배만 많이 만들어도 옛날보다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 전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의 이 수익성 턴어라운드한 기조 자체가 조선 업체들이 수익성이 터닝이 되면서 오히려 더 극대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가운데서 필수 기자재가 수혜를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조선 기자재주 제가 한번 좀 모아봤는데 화면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한국화본, 뭐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태광, 하이로코리아, 태웅, 일승, 삼강 M&T, 세진중공업, 요즘 뭐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조선 기자재주 쭉 이렇게 좀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걸 다 살 수 없으니까요. 조선주 사고 조선 기자재 하나 정도 편입을 꼭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선 기자재주를 한번 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을 것인지 실적 관전 포인트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공정의 차질이 없는가가 일단 중요하고요. 저희가 네.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야지 이제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속도가 계속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의 뭐 그 실제로 저희가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보시면 가동률에 대한 부분도 다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그냥 체크하실 때는 매 분기 매출이 잘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매출이 만약에 역행한다라고 한다면 또 고정비 커버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진이 다시 거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하게 잘 늘어나 주느냐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한 체크 방법일 것 같네요. 네. 수익성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좀 주변 얘기를 듣고 약간 조선 기자재 우려하기도 했었거든요. 부산 지역에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조선 기자재 쪽 업체에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시즌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는 거 없이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마진 같은 경우들은 다 좀 양호한가요? 실적을 봤을 때?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선박의 가격이 21년이 돼서야 늘기 시작했는데 지금 네. 인도하는 선박의 21년에 수주한 물량이 별로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체들도 거의 남기지 않고 납품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품업체한테 마진을 많이 높여줄 가능성은 적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체 자체가 만드는 선박의 단가 자체가 일단 내년이 되면 무조건 이전보다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 또한 옛날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게끔 제품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는 구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만드는 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자재 업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지 않는다 그리고 수주도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개선 방법이 없겠지만 수주 자체는 좀 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간일 수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조선업의 이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과 뭐 연말부터 얘기했을 때부터 이제 조선의 상승 사이클의 진입 그런 시그널들은 좀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조선 업황을 판단하는 여러 변수들을 봤을 때 모두 상승 사이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불안감을 하나 주고 있는 거는 전방산업체들이 수익성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운임 자체는 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친환경 기조가 또 더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꺾일 수는 없는 거죠. 예,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도로 위도 정말 많이 바뀌었듯이 해상 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럴 문제 수밖에 아니겠습니까? 없고요. 지금 하는 그 방법은 일단은 그냥 천천히 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 이제 가용 가능 선박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그 코로나와 이 전쟁 여파로 공급
망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얼마나 이 공급망이 중요한지 많은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으로 우리가 좀 겪어냈는데 그런 만큼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가운데서 계속 수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정말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그 슈퍼개미분들 또 관심을 조선주에 많이 가지시고 또 엄경화 연구원님이 5월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굉장히 높은 조회수가 나왔어요. 거의 8,000뷰 가까이 곧바로 네.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또 체크 포인트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장이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걸 기점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작년 9월 17일 날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당연히 우리 사주로 받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실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 주식을 받았던 단가가 6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14만 원대의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대주주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 회사이고 저희가 그때 상장해서 공모했던 거 대비해서는 지금 우리 사주의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에 저희는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체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자꾸 이렇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올라가지 못하는 허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요번에는 분명히 세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내년까지 그래도 조선에서 가장 대장주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네. 요번에 보호예수 풀리실 때 얼마만큼 조정받는지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조금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16만 1,500원인데요. 지금 다시 7월 중순에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14만 5,500원 선, 고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또 적절한 매력적인 가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네요. 네, 조선업은 워낙 사이클이 길잖아요. 네. 예, 이제 호황기에 진입했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2022년부터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작년부터라고 호황? 저희는 어쨌든 수주가 중요한 지표니까 21년부터 호황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부터 호황에 접어들고 있고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사면서 호황이라고 해도 수주가 늘고 있다고 해도 사실 뭐 주가의 움직임이 그리 미미했지만 또 그래도 2018년부터 움직이기는 시작했어요. 조선주들이. 비쌀 때 사서 싸게 팔아라. 조선주는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공감하시는지. 저희가 예. 수주만으로 조선주에 투자하면 그 구간은 무조건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는데 수주는 많이 받고 계속 운전자본은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네. 회사가 돈도 모자라지 않을까, 여기서 더 적자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래서 PER이 심지어 안 나오기도 하고 뭐 PBR로 봐도 막 역사적인 고점을 찍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요럴 때 사서 정말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익이 이제 기존에 있던 자본과 이익이 얹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PER 지표도 낮아지고 PBR 지표도 낮아지게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을 때 수주한 물량들을 수익 실현을 할 때 그 매출을 잡아서 수익 실현을 할 때 그때가 아마 가장 조선주 입장에서 싼 구간이 될 것이고요. 네, 저희가 네. 봤을 때는 아까 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기가 수익성으로는 되게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가장 싼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직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적자이고 조선주들은 그렇고요.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이 시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 잘 좀 체크하셔서 담아보실 만하다라는 그 마켓 타이밍에 대한 판단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팔 때는 쌀 때 팔아라.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쌀 때 팔아라는 의견이고요. 그때가 바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여유 남아 있는데 섹터 내 탑픽을 잡아보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조선주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희는 일단 조선업체 자체는 싼 거를 사는 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간지주 성격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여전히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차선호조로 현대중공업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사주가 풀리는 구간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는 좀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자재 업체는 꼭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수 기자재를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필수 기자재는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이라는 회사이고요. 경쟁사가 누가 있냐라고 하면 그냥 그 경쟁사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그룹은 현대중공업 내에서 그냥 엔진을 만들고, 저희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중국의 일부 주요 조선업체들이 이제 HSD 엔진한테 선박 엔진을 발주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업체가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엔진을 만들게 되면서, 그리고 단가 자체도 올라가게 되면서 마진이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조선업 그 수주에 대한 기대를 얘기할 때 대부분 뭐 조선업 가운데서 수주 분야에서 일단은 뭐 앞으로를 봤을 때 어쨌든 친환경 쪽에 대한 모멘텀을 앞으로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지금 또 에너지 위기가 있다 보니까 LNG 쪽에 대한 수주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LNG 뭐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시는데,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꼽아주셨잖아요. 이들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리스크가 가장 적은 업체를 일단 추천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노출된 리스크긴 하지만 그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드릴십 관련 재고를 들고 있는 업체가 이제 삼성과 대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네.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21년부터 많이 수주한 선박을 정말 수주를 해서 만드는 과정으로만 딱 실적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이 아무래도 꼽힐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LNG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LNG 캐리어를 가장 많이 만든 업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LNG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를 꼽으라고 하면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누가 더 LNG를 잘 만들어서 뭐 이쪽은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1개밖에 못 만든다, 이런 걸로는 차별화가 일단 안 됩니다.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는 거의 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누적적으로 만든 기록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주를 하고 있는 기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현대중공업 그룹이 LNG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LNG는 다른 일반 컨테이너, 탱커, 뭐 벌커 이런 거를 만드는 거와 달리 LNG를 만들 수 있는 그 생산 능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확대하면서 수주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이 LNG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업체한테 옛날보다 더 많은 물량을 던져주는 구조가 되지만, 지금은 1년에 만들 수 있는 그 수량 자체는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수주를 많이 해서 아주 긴 수주 잔고를 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기자재 업체들보다 매출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오히려 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LNG 관련 부품에서. 그래서 특정 선종에 많이 이렇게 기울여서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조선 전체의 볼륨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거에 대한 수주가 되는 그런 수혜가 되는 업체를 보시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 현중그룹을 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은 조선업의 턴어라운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봤을 때 그 조선의 대표주를 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실적과 재무구조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는 관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드릴십 재고는 문제가 큰가요? 뭐 어쨌든 마지막에 저희가 그 마지막 잔금을 받으면서 잘 팔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회사들이 들고 있는 상태이니까 예. 이제 매각처를 찾아서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마지막 잔금을 못 받은 상태로 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유가도 많이 올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장부에서 엄청나게 싸게 이제 다 계속 실현을 하면서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더 뭐 손익계산서를 망가뜨린 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굳이 이제 쓰지도 않아도 되는 재고를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영업 개선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영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저희가 있는 건 굳이 맞네요. 이거를 들고 있으면서 예. 이제 들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쓰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됐을 때 오히려 좀 그 본업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어떤 실적과 조선업 전체의 턴어라운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종목군은 정말 어떤 뭐 고민의 여지 없이 압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종목 정도로 꼽아주셨네요. 조선업 내에서 하반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탑픽, 조선업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 차선호주로 현대중공업, 그리고 기자재 가운데서는 엔진을 생산하는 종목이 조선기자재 최선호주였습니다. HSD 엔진, 이 세 가지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의 낙폭 시가 전후로 해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좀 오늘 좀 깨지면서 출발해서 현재 2.6% 하락해도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대 지수 2% 하락. 마감 이대로 간다면 하게 되겠죠. 마감까지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서 최선의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